예, 최근 시장 내에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신승용의 애프터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장 내 엇갈리는 전망 부분을 가지고 시청자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과연 무엇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어떤 부분에 힌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출구 전략 이슈에 대한 시장 내 엇갈리는 전망 내지는 엇갈리는 해석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지,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만큼이나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금 시장 내 주식의 어떤 그 상승하는 주식들도 있고 하락하는 주식,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특징, 그리고 그 배경, 밸류에이션의 회귀 과정이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가지고 같이 결론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 논란이 되겠습니다. 시장 내 여러 가지 좀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경기 상황이 좋으니까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이고, 그 출구 전략이 나오면 또 어떤 뭐 얘기들, 다소간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간은 또 이게 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출구 전략 이미 시장 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이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 어제도 연준 위원 한마디를 하면서 소비에 대한 얘기, 경제지표 썩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안 와서 어떤 주식의 하락 과정이 진행됐지만 이내 연준 의원의 발언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 반전하는 그런 미국의 주식 상황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정화된 출구 전략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 출구 전략을 이제는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규모에 이제는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지금 연준이 매월 사들이고 있는 국채 규모는 월간 8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금 시장 내 전망치 컨센서스 부분, 이 부분이 약 한 650억 달러 정도로 수준으로 매월 사들이는 채권의 자금이 조금 좀 줄어드는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일어난다면 시장은 오히려 경제 지표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계속되는 상승의 분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속성상에서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출구 전략의 규모, 다소간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크게 한 300억 달러나 4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한다라는, 조금 더 그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 오고 좀 다소간의 혼란 상황을 겪은 이후 다시금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규모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얘기, 빨리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출구 전략 관련된 어떤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이미 변했다라는 것. 지금의 시장 내 성격의 변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존과 중국에 거는 기대감. 과연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펀드 매니저 간에도 사실 극과 극의 대립 양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50 기준치를 조금 넘어섰다라는 부분이 정말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확장 기대감에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은 매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서 있는 매니저들은 실체가 없는 단순 기대감만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양축이 서로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주식의 양상, 어찌 보면 좀 상승 방향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부분. 뭐니 해도 경제지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느냐 아니냐. 다소간 혼조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경제지표는 긍정적이고 어떤 경제지표는 좀 부정적이고 이런 그 혼조 상황이 좀 지속된다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도 꼭 좀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이슈, 출구 전략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이슈, 이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해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생각을 해봤더니요.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다소간의 혼조 양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밸류에이션 쪽으로 지금 시장의 무게중심이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 지금 갖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평가, 가격적인 주가 차원에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 찾기에 매우 분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저평가 주식, 결국은 PR이나 PBR,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업종별로 좀 다소 엇갈리는 양상 나타납니다.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두 가지 조합을 해보면요. 실적 모멘텀이 사라지는 업종,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는 업종,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 관점을 달리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는 업종, 이 둔화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PBR 관점의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어야 할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계속 살아나는 업종, 이분 같은 경우에는 PBR보다 오히려 PER 관점, 그리고 내년, 후년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땡겨오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적 모멘텀의 둔화 업종과 실적 모멘텀의 개선 업종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최근 나타나는 시장 상황들요. 한국투자증권 아임연스텍의 김영철 팀장 수세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